안녕하세요. 한동화의 생생별록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졸음입니다. 봄이 되면서 특히 점심 식사를 한 후에 나른해지거나 졸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식곤증이나 충곤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대부분 생리적인 증상이지만 자칫 심각한 질환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식곤증으로 치부돼서는 안 됩니다. 식곤증은 식사 후에 혈액이 위장관으로 몰리기 때문에 뇌로 유입되는 혈액량이 줄어들면서 일시적인 산소 결핍 증상 때문에 나타나는 나른함과 졸린 증상을 말합니다. 반대로 충곤증은 식사와 무관하게 따뜻해지는 날씨에 적응력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나른함입니다. 식곤증이 특히 봄에 심해지는 이유는 충곤증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충곤증은 몸이 나른하면서 가벼운 열감이 나는 듯해서 영어로는 스프링 피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간밤에 충분하게 잠을 잤음에도 불구하고 낮 동안 졸음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원인 질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낮에 존다고 해서 과도한 주간 졸림이라고 합니다. 국제수면학회 분류에 따르면 과도한 주간 졸림의 정의를 깨어 있으려 하나 각성 상태를 유지하기 힘들거나 과도하게 많이 자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병적인 졸림은 피로감과 구별해야 합니다. 과도한 졸림은 잠을 깨려고 해도 잠이 들지만 피로감은 기운이 없고 누워 있으려고 하지만 잠은 잘 들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낮 동안 졸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수면 부족입니다. 또한 너무 이른 시간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거나 3교대 근무, 잦은 해외여행 등으로 생체 리듬에 문제가 생겨서 수면 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코골이로 인한 수면 중 무호흡 증후군이나 비염, 부비동염의 코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수면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낮 동안 과도한 수면은 뇌질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치매가 있으면 밤사이 수면의 양이나 질과는 무관하게 낮잠이 많아집니다. 또한 고령자의 경우 넘어지거나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뇌진탕과 같은 두부 외상의 경험이 있거나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도 낮 동안에 졸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종양의 경우에도 두통 등 다양한 신체적인 증상과 함께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졸림이 나타납니다. 심한 동맥경화증이 있어도 졸립니다. 특히 뇌로 이어지는 경동맥이 과도하게 좁아지면 뇌로 공급되는 산소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어지럼증이나 졸림이 나타납니다. 만약 경동맥의 동맥경화로 인해서 졸음이 나타났다면 이미 혈관의 70% 이상이 막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는 중풍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심각한 우울증이나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매사에 의욕이 없고 낮 동안에도 누워있는 시간이 많고 잠만 자려고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저혈당과 같은 호르몬 대사 질환에서도 무력감과 함께 졸음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발작적으로 잠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기면병입니다. 기면병은 발작적 수면 장애로 갑자기 잠에 빠져서 깨어나지 못하고 설령 잠이 깼다고 해도 한두 시간 지나면 또 갑자기 잠에 빠져듭니다. 기면병은 유전성이 있고 어느 연령층에서도 발병할 수 있으나 청소년들에게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약물에 의한 졸음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칫 낮 동안 안전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흔히 복용하는 항히스타민제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바로 졸림입니다. 종류에 따라서 졸림의 부작용이 적거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해서 복용하면 좋겠습니다. 수면제의 경우도 수면 유도 시간이 긴 것은 아침에도 멍하고 낮 동안에도 여전히 졸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수면제의 복용량을 줄이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 나타나는 일시적인 졸림은 생리적 현상으로 크게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낮 동안의 졸림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특정 질환에 의한 하나의 증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졸림은 누구나 겪는 증상이기 때문에 무시되기 쉽지만 졸림을 무작정 방치하면 평생 누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오늘의 한동화의 생생별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